네, 반갑습니다. 더 지니어스 주식입니다. 오늘은 주식 강의 이론편 12강, 모르면 반드시 당하는 주식 세력의 비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세력에 대해서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가 강의를 진행하면서도 몇 차례 세력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는데, 주식을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은 도대체 세력이 뭐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저 역시도 주식을 처음 시작했을 때 세력이 도대체 무엇일까 너무나도 궁금했었고, 세력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서 많은 연구와 공부를 했었는데, 아무래도 작전과 주가 조작의 연관성이 많다 보니 관련된 정보들을 얻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력과 작전에 관련된 많은 정보들을 모았고, 특히 실제 주가 조작 작전에 가담했던 실존 인물들의 인터뷰 내용과 증권가 지인을 통해서 어느 정도 세력에 대해서 개념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는 세력의 진실, 비밀 등에 대해서 전부 설명드리고자 하면 복잡하기도 하고 민감한 부분들이 많기도 하고 또 시간이 또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번 강의에서는 세력이 어떠한 존재고 일반적으로 세력들이 주가를 어떤 방식으로 끌어올리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세력이란 주식시장에서 거대 자금, 즉 큰 돈을 가지고 주가를 좌지우지하고 원하는 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주체를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력을 기관이나 외국인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사람도 있고,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슈퍼개미 아니면 주식 동호회 집단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력은 어느 특정한 집단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종목은 특정 개인이 주가를 움직이는 경우도 있고, 어떤 종목은 기관과 외국인 수급에 상관없이 움직이는 종목들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력이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고 세력들의 작전 과정, 매매 패턴들을 잘 익혀서 세력들에게 당하지 말고 역이용할 수 있도록 공부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주포와 세력에 대해서 헷갈려 하실 것 같아서 주포에 대한 개념도 한번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주포란 세력과 비슷한 개념이지만 조금은 다릅니다. 주포는 특정 종목에서 그 종목의 주식을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는 존재를 주포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주식의 유동 주식수가 100만 주라고 한다면 그 주식을 만 원에 50만 주 가까이 산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주식이 몇 년 사이에 5만 원 가까이 5배나 올랐으면 50만 주 가까이 산 사람은 엄청난 수익률과 수익금을 기록하고 있는 상태겠죠. 이 상태에서 만약 그 주식을 대량으로 다 팔아버렸다면 주가는 크게 하락할 것입니다. 반면에 그 사람이 주식을 팔지 않고 계속해서 보유해 나가거나 추가로 매수를 진행한다면 주가는 큰 변화가 없을 것입니다. 간혹 가다가 종목 토론방에 보면 주가가 등락폭이 클 경우 주포가 운전을 거치게 하네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는 주가가 급등 중일 때 오늘 주포형 힘 좋네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포가 그 종목의 수량을 매우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력은 일반적으로 작전주에 관여하는 작전 세력으로 인식되는데, 작전주의 성격을 띠지 않는 주식도 세력이 관여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모든 종목에 세력이 관여하는 것은 아니니 세력들이 관여하는 종목들은 어떤 식으로 주가 흐름이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포인트를 두고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작전 세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전 세력도 좀 더 깊게 들어가면 메이저 세력과 일반 작전 세력으로 나뉩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보통 일반적인 작전 세력들은 전주를 구하고 자금을 투입해서 실제로 주식을 매입하고 매집 이후에 주가를 급등시켜 엑시트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주가 상승에 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반대로 메이저 세력들은 더 큰 자금 규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M&A 방식으로 회사를 통째로 사버리고 회사 가치를 높여서 매각하는 방법을 주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자금을 주가 상승에 사용하기보다는 주가가 많이 떨어질 경우 주가 방어 용도로만 사용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실제 주가 조작에 가담했던 일반적인 작전 세력들의 진술을 들어보면 전형적인 주가 조작 패턴은 다음과 같습니다. 크게 투매를 유도하고 주가를 하락시켜서 다음으로 매집을 하고 매집이 완료되면 주가 급등 그리고 수익 청산, 이런 구조인데요.
단계별로 한번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력들도 작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종목을 선정하는데요. 보통 시총이 작거나 재무적으로 문제가 있는 기업 중에 적당히 이용할 만한 테마나 재료가 있는 종목들을 타겟으로 합니다. 세력도 자금력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큰 종목은 주가 조작이 어렵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시총 몇십조짜리 대형 주식의 유통 주식을 매집하는 것보다는 시총 1000억 이하의 유통 주식을 매집하는 것이 자금이 훨씬 덜 들어가기 때문에 보통 시가총액이 낮은 기업을 타겟으로 한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세력들이 종목을 선정하고 나면 매집을 시작하는데 보통 매집을 시작하기 전에 악재 뉴스를 내고 주가를 의도적으로 떨어뜨립니다. 자, 그렇다면 세력들은 왜 매집을 하는 걸까요? 세력들이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 수량의 주식을 매집해야 더 큰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시가총액이 500억 정도 되는 종목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종목에 세력이 100억 원 정도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10억 원 정도만 들어가도 시가총액이 낮기 때문에 주가가 크게 출렁입니다. 그래서 100억 원을 바로 투입한다면 주가가 상한가를 치고도 남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력이 100억 원을 투입한 가격대보다 더 비싼 가격대에 누군가 주식을 사줘야만 세력도 수익을 낼 수 있겠죠. 그런데 한 번에 이렇게 주식을 대량으로 사버린다면 그 물량을 받아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력도 100억을 한 번에 투자를 하지 않고 낮은 가격에 나누어서 매수를 진행하고 이것을 매집을 한다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보통 세력들이 작전을 진행할 때 투자 금액의 60%에서 70%는 매집을 하는 데 사용하고 30%는 주가를 급등시킬 때 사용한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집 과정에서 매집이 잘 되었는지 한 번씩 거래량을 터뜨려 주가를 위로 올렸다가 빼기도 하는데요. 일명 테스트 작업이라고 말합니다. 매집이 잘 될수록 적은 비용으로 주가를 쉽게 올릴 수 있기 때문에 테스트를 통해서 주가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알아보는 과정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주가를 끌어올리는 과정 중에 개미들이 달라붙지 못하도록 한번 흔들고 올리는데 흔들기 구간이라고도 하고 일명 개미 털기 구간이라고도 말합니다. 주가가 급등하면서 개미가 달라붙으면 의도적으로 주가를 떨어뜨리고 개미들이 겁먹어서 팔고 나가면 다시 주가를 끌어올리는데 이때 개미들이 버티지 못하고 많이 떨어져 나갑니다. 왜냐하면 세력들은 돈과 시간이 자유롭기 때문에 매집 기간이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2, 3년 정도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개미들은 손실 중이라고 한다면 보통 3개월만 지나도 버티지 못하고 손절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흔들기 구간에서 주가가 급락할 경우 또 장기간 물릴까봐 급하게 매도하고 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세력들은 개미들의 이러한 심리를 이용하는 것이죠. 여기서 세력들은 왜 개미 털기를 하는 걸까요? 쉽게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세력들이 개미를 털어내야 하는 이유는 개미들이 없을 때 주가를 10% 상승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10억이 든다고 하면 개미들이 있을 경우에는 주가를 10% 상승하기 위해서 20억이 소요가 됩니다. 왜냐하면 주가를 올리는 과정 중에 단타 개미들이 수익을 실현하는 물량들까지 받아가면서 올려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러한 개미들의 물량을 뺏어오기 위해 사전에 매집을 하고 개미 털기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자, 개미 털기가 끝나고 나면 세력들은 피날레 장식을 하기 위해서 장대 양봉을 연속으로 만들어서 급상승을 이어나갑니다. 이때 많은 개미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때 더 큰 호재성 뉴스를 터뜨리면서 개미들이 달려들면 세력들은 물량을 개미들에게 다 떠넘기면서 작전을 종료하게 됩니다. 세력이 물량을 다 털어내면 주가는 계단식으로 우하향하면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세력이 고점에서 물량을 다 털어내지 못했을 경우에는 한 번 더 올라갈 것처럼 급등을 하고 마지막 물량을 다시 던지고 주가가 다시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세력들에게 당하지 않기 위해서 이런 세력들의 패턴을 잘 이해하고 매집 단계에서 같이 매수를 진행하고 급등할 때는 같이 수익을 실현하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통 세력들은 항상 흔적을 남기는데 그 흔적이 무엇일까요? 바로 거래량입니다. 주가는 속여도 거래량은 못 속인다는 말이 있죠. 보통 세력들이 매집을 할 때 바닥 구간에서 어, 대량 거래량을 동반한 긴 윗꼬리 장대 양봉을 여러 개 만드는데 이러한 흔적들이 보이면 세력들이 매집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긴 윗꼬리 장대 양봉은 누군가가 강력하게 주가를 끌어올렸다가 다시 주가가 원점으로 떨어질 때 그려지는 캔들인데 보통 세력들이 처음에 매집을 위해 호가를 잡아먹으면서 엄청나게 매수를 했다가 매수를 멈추면 강력한 매수 주체가 사라지면서 주가는 자연스럽게 계단식 하락을 하게 됩니다. 이때 주가가 급등하니 달라붙었던 단타 개미들이 손절을 하게 되는데요. 세력들은 이 손절 물량을 야금야금 또 잡아먹는 것이죠. 이러한 형태의 캔들을 세력의 매집봉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매집봉이 일정 기간 동안 규칙적으로 발생한다면 세력이 매집하고 있을 확률이 더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세력들이 주가를 조작하는 패턴과 과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는데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주가를 올리거나 내리는 과정 중에 자전거래를 이용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세력하면 또 자전거래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이번 시간에는 자전거래에 대한 개념도 모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시간에 배웠던 호가창의 비밀과 원리와도 연관이 있는데 이 개념을 알고 계시면 자전거래의 원리에 대해서도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자전거래란 동일한 투자자, 즉 같은 주체의 세력이 여러 개의 계좌를 가지고 매수 주문을 nem과 동시에 매도 주문을 통해 물량을 주고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쉽게 말해서 자기 자신이 같은 수량을 매도하고 다시 매수하고 반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세력들은 왜 자전거래를 이용하는 것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세력들이 주가를 끌어올릴 때 개미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자전거래를 통해 거래량을 늘리고 세력 본인의 물량을 털어내기 위해서입니다. 거래량이 늘어야만 개인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기 때문이죠. 가장 일반적인 패턴은 높은 매도 호가에 약 10만 주를 받쳐놓고 현재가부터 여기까지 매물을 나눠서 매물벽을 쌓아놓습니다. 그리고 세력이 자전거래로 본인이 매도에 받쳐놓은 물량을 쭉 사기 시작하면 개미들은 와 주가가 올라간다 하고 불나방같이 매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세력은 매도로 받쳐놓은 물량 일부분은 개미들에게 떠넘기면서 적은 자금으로도 주가를 높일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전거래를 통해 주가가 올라가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세력들이 물량을 던지게 됩니다. 그때 주가는 곤두박질 치면서 개미들이 물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가를 의도적으로 내리면서 매집을 할 때도 자전거래를 이용합니다. 주가를 올릴 때와 반대로 매수호가를 순차적으로 대량 물량을 쌓아놓고 세력들이 매수호가에 쌓아놓은 물량들을 매도하면서 호가가 순차적으로 내려가는 모습입니다. 이때 개미들은 주가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쫄아서 물량을 던지게 되겠죠. 이때 세력들은 개미들의 물량을 받아먹으면서 매집을 진행합니다. 이때 특정 계좌로 매집한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여러 계좌를 돌려가면서 자전거래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주가를 상승시킬 때의 대표적인 자전거래 시스템에 대해서 다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작전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차명 계좌를 10개에서 50개로 분할합니다. 두 번째, 호가창의 매도 호가의 일정 가격대에 매물대, 즉 매물벽을 쌓아 놓습니다. 다음 세 번째, A 계좌, B 계좌, C 계좌 순서로 호가창의 매물대를 쌓아놓고 A 계좌는 B 계좌의 매물대를 잡아먹고 B 계좌는 C 계좌의 매물대를 잡아먹고 또 C 계좌는 다시 A 계좌의 매물대를 잡아먹는 방식으로 반복을 합니다. 만약에 매물대를 소화시키면 그 다음 윗단계의 가격대의 매물대를 또 쌓아놓고 또 매물대를 소화시키고 이러한 방식의 동일한 작업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죠.
이런 방식으로 주가를 끌어올린 다음에 원하는 목표 가격대까지 올렸다면 물량을 다 던져버리고 수익을 실현합니다. 이때 장대 운봉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세력이 무엇인지 그리고 세력들의 작전 패턴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는데요. 앞으로 차트를 공부하실 때 무조건 세력들 패턴을 공식처럼 끼워 맞추기 식으로 분석하기보다는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를 잘 연구하고 파악해서 매매에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고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 시에는 유상증자와 무상증자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